두 번째는요, 트레이더가 버려야 할 부정적인 심리. 이게 2강입니다. 네 번째, 성급함과 흥분. 제가 이런 심리학 강의를 좀 많이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쥐약이죠. 성급한 의사결정, 진입. 이것은 쥐약이라고 그랬죠. 성급함은 망설임과 함께, 함께 트레이더의 가장 치명적인 의사결정이죠. 이는 손실을 낳게 하고 수익을 줄이는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성급함이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원래 합당한 시간보다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리는 초조한 마음이나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주로 이기적인 욕심이죠. 욕심에서 비롯되며 또한 두려움의 일부로서도 발생을 한다. 성급함은 기대의 수익에 의한 욕심이며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인지와 판단을 가로막아 시장 진입을 잘못할 수 있으며, 인내심 부족으로 손실이 날까 두려워 청산을 빠르게 하느니 결정을 하게 된다. 성급한 진입, 이게 문제죠. 이것은요, 자칫하면은 손실 아니면은 손실을 그러니 요인이 되고, 또 성급함은 조기 청산을 하느니 그런 또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즉 성급함은 트레이딩의 핵심 요소인 타이밍이죠. 타이밍을 위반하는 치명적인 부정적 요소이며, 불안하고 흥분된 마음이며, 이는 시장 진입과 청산을 충동적으로 하여 오버 트레이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 이제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수익을 내 가지고 불트랩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바로 청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안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락으로 돌면서 그걸 이제 만회하고자, 보통 한 11시 반, 12시면 끝났을 텐데 그게 만회하고자 새벽 5시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요, 그래서 이 오버 트레이딩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고자 완전 개고생한 거죠. 자, 성급함을 극복하려면 지나친 욕심과 기대를 버리고 여유 있는 침착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며, 거래 전략, 그 다음에 거래 기법, 그 다음에 매매 원칙, 그 다음에 차트 흐름을 따라 매매 신호에서 거래하며 시장에 대한 이성적, 분석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급함이라는 것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심리적인 거, 이게 이제 또 성급함은 심리적이죠. 흥분, 불안, 두려움, 망설임,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것인데요. 이 심리적인 것은요, 트레이딩 과정상에서 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차트 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방법은 딴 거에 없어요. 이 차트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올바른 차트, 그 다음에 반복 훈련, 이것을 계속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흥분이란 시장에서 수익에 대한 비이성적, 그 다음에 비합리적, 그 다음에 감정적 충동입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이 흥분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쥐약이죠, 이거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났어. 그러니까 예전보다 조금이 더 많은 수익이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것 또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죠. 그래서 마음에 자만심을 가져와. 그래서 과신에 의한 거래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어떤 너무 자신감이 충만한 거야, 이제. 그래서 그 다음 거래에서 잘못 들어가서 방금이 이전에 난 수익을 갖다가 도로 반납하고, 반납하면 또 좋은데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또 손실을 극대화시키느니 그런 경우도 여러 번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항시 트레이더는 간단히 말하면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표정이 없어야 돼.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 아주 냉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는 주로 수익의 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강한 기대감에서 비롯된다. 흥분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흥분은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접근을 하는데,
곧 매매 타이밍을 반대로 잡아 수익의 가능성을 손실의 가능성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그 결과 흥분된 감정의 정도가 높아지면 분노나 복수심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분노 진입이 분노 매수, 이게 완전히 자기 파괴적 본능이다 이 이야기를 했죠. 흥분된 것이 나중에는 분노로 변합니다. 자, 흥분을 제어하려면 선구관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제어하고 자제력이죠. 충동적 행동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시장에서 또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과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관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두면이 제3자 입장, 관찰자죠. 그게 훨씬 더 잘 보이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언제나 거래 원칙에 충실히 따르고 침착하고 냉정한 이성을 강직한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망설임. 망설임은 트레이딩의 가장 고약한 적이라고 그랬죠. 적. 망설인 자는 이미 실패한 것이다. 라는 속담처럼 모험과 과감성이 요구되는 트레이딩에서 이 금원은 중요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기회에 대하여, 수익 기회에 대하여 망설이고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 진입 후 망설임은 큰 수익의 기회를 잃고 추세가 역행할 때 청산 결정에 대한 망설임은 손실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추세 때 예를 들어서 수익을 냈는데 역행할 때도 청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서 탐욕에 의해서 그것을 못했을 때 보면 이제 수익이 있잖아요. 그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다시 반전해서 그 수익을 되찾으려는 그런 또 심리가 작용해. 그러다 보면 이제 손실 증가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시장 진입 시 망설이는 원인의 하나는 실패의 연속으로 인한 손실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또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며, 망설이는 원인의 또 하나는 의심에서 비롯되는데, 의심은 시장 흐름의 분석 능력을 미숙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것은요, 진짜 기술적인 차트 보는 눈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망설인다는 이 자체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데이 트레이더는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 있거든요. 진입 자리가 있는 거야. 매수든 매도든 거기에 정확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간을 지체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겠죠. 그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자, 매수면은 진입 자리에서 청산 자리까지 어떤 진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청산의 지점까지 가까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익의 기회가 줄어들고 심지어 잘못하면 상투에 들어가서 도리어 역추세로 손실 볼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망설이는 원인의 하나 의심이다 그 말이야. 뭘 의심했어요? 시장을 의심했죠. 차트의 진입 자리가 이것이 맞은지 그런지 하면서 의심하는 거야. 맞는데도 의심을 해. 그래서 우리가 차트 공부는 필수다 이 말이죠. 반복 차트에 의해서 항시 그 핵심 패턴은 반복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트 공부를 해서 이런 의심되는 그 원인을 없애야 되겠죠. 역행하는 시장에서 청산의 망설임,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감. 그것은 뭐냐? 미래에 대한 희망적 기대감, 미실현 기대 수익이죠.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다음에 자신감 결여. 그 다음에 자신의 거래 원칙이나 기법에 대해 불안을 느끼면 거래를 주저할 수밖에 없으며, 주저하거나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결단력이 약화되고 무력화된다. 여기서 보면 이제 두 번째 얘기에 보면요, 자신의 거래 원칙이나 기법이라고 있죠. 기법. 차트 기술에 대해 불안을 느끼면 거래를 주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올바른 차트를 선택하는 것이
트레이더는 아주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훈련을 함으로써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망설임을 극복하려면 매매 신호를 충실히 따르는 거래 기법과 거래 원칙이 있겠죠. 거래 행동 전문 강의에서 거래의 행동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것을 갖추어야 되고, 거래 방식에 따라 자동적이고 그 다음에 즉각적인 심리와 행동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트레이딩은요, 기술과 심리가 통합된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심리,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신뢰, 거래 방식, 거래 기법. 그러면 이것을 심리와 내 마음의 심리가 있겠죠. 거기와 기술과 동시에 맞아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기억 속에서 지운다면 유유 불안한 망설임도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심리에 대해서 대응하자는 거예요. 각자가 지금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것이 각자가 다 틀리겠죠. 그러나 대충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대응하는 것 같고 그냥 모르고 대응하는 것이 또 틀리겠죠. 그 심리도 훈련을 해야 돼요. 똑같이 기술과 똑같이. 그래서 제가 항시 반복 차트 훈련 때는 기술과 심리를 동시에 훈련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신개발을 게을리한다면 정신개발이죠. 이게 심리죠. 거래에 나쁜 영향을 받아 시장에서 오래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트레이딩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의 성공은 긍정적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자, 트레이딩의 어떤 성공은, 이거 잘 들어보세요. 성공은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고, 그 다음에 뭐예요? 습관화야, 습관화. 습관화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됩니다. 습관화. 습관은 뭐예요? 훈련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째, 기타. 앞선 5가지 위에도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좀 살펴보면, 거래 전에 거래의 기회에 성급하거나 흥분하거나 또 두려움으로 망설인다든지, 2번째, 거래 중에 이것은 전에고 중에 무리한 탐욕을 부리고 막연한 희망이나 지나친 기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3번째는 거래 후에 거래 결과의 부족함에 대하여 후회나 수치심을 갖는다든지, 그 다음 4번째, 거래의 손실에 대하여 분노, 복수하거나 또한 좌절한다든지. 이게 분노하거나 이런 것은 흥분을 뜻하죠. 그 다음에 좌절이나 뭐 실망을 한다든지. 5번째, 거래 실행을 하지 못하여 아쉬워하고 후회하거나 변명을 한다든지. 또한 6번째, 거래를 훈령이 못 마친 것에 대하여 자신을 비판하고 비하한다든지, 타인의 뛰어난 거래 능력이나 좋은 결과에 대하여 부러워하고 시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장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시장의 잘못된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 상기 이런 내용은 부정적인 심리의 감정이므로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하며 성공적 트레이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이 기타에서 이제 보면요, 까지 이 외에도 기타로서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트레이딩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두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거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지금 오늘 설명한 상기 이런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전환하여야,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전환해야 성공적 트레이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모든 것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다? 시장에 있다? 아닙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갖고 집념을 갖는다면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라는 것은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할 바가 없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우리 모두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해결점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아시고, 다음 강의는요, 이제
거리 심리 장애에 있죠. 어떠한 극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